지난해 5월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창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자살한 교사의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무단결석이 잦고 흡연을 하는 반 학생을 타이르며 지도했는데 그날 이후 이 학생은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연락해 확인해 보니 학생은 자신이 흡연했다는 누명을 썼고 선생님이 무서워 학교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학생 가족들도 교사가 아이에게 폭언을 했다며 도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문제로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던 교사는 학교에 병가를 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난간에서 그냥 빠져버리면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교통도 있고 하니까 학부모이 따지는 걸 해결한 다음에 교사는 학생 가족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약속은 무산됐고 이 교사는 결국 학교에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등의 억울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에서 학생 가족과 수십 통의 통화를 한 기록도 발견됐지만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 가족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내사 종결한 게 남편이 사과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한 거다. 전화는 일방적인 때 스토킹인데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 핸드폰이 그게 자료가 그대로 있을 리도 만무하고 이런 거를 가족이 뛰어다니고 조사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유족들은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학생의 가족을 찾아가 당시 심경을 물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거 지금 다 끝나갖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차장실은 못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경찰 신고해. 아우 진짜 신뢰 보려고 죽겠네. 진짜 장난치고 가자. 교원단체는 이 사건을 제2의 서희초 사건으로 규정했고 올해 1월 사학연금공단은 교사의 죽음이 직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사가 학생 지도하다 목숨을 잃다니 충격적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매일 펼쳐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와 2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실 뒤에서 여자애들 보는 앞에서 상대 남자애는 바닥에 눕게 되고 올라탄 장면에서 옷이지만 거기를 만지면서 1분 이상 신음소리를 애들이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참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남학생 아이들이 당해왔었더라고요.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하고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맞췄던. 지난 2024년 11월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A 학생이 교실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같은 반 학생들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의 담임이었던 B 교사는 이 사실을 학생 엄마에게 전했는데 이 엄마는 아들이 정신 차리게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학폭은 열어주시고요. 선생님이 엄중하게 해주세요. 교육청이 다 올려가지고 뭐 전학을 보내든지 자퇴를 시키든지 퇴학을 시키든지 이제는 큰 걸 어떻게 뭘 봐야 정신 번쩍 차릴 것 같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문제를 두고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2개월 만에 A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결정 이후 A 학생 엄마는 돌변했습니다. 강제 전학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동안 담임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심지어 신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인 다른 학생들이 더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우리 아이는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행위인 줄 모른다. 신음소리라고 말한 그 목격자와 피해 아이가 더 성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 문제 학생들이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 장면을 이해하는 그 여자친구들이 더 이상하다. 더 놀라가다. 뭐 이런 내용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본 거니까.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학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고 강제전학 취소 행정심판도 기각이 되자 교육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관할교육장을 고소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2년째 억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의 엄마는 여전히 모든 문제가 담임교사에게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전화번호 하나 안 알려주셨고 자리도 안 마련해 주셨고 저희 애도 사과 편지를 쓰긴 썼거든요. 근데 종이가 없어서 이면지에다가 뒤도 썼나 봐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아이들 사과시키고 싶고 우리 애 편지를 봤으면 이건 아니지 않냐, 이면지에 이렇게 다시 써오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를 보면 자식의 모습이 보인다. 억지 민원으로 교사 괴롭히는 엄마들도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계속 다투는 이유에 대해 그녀는 우리에게 매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가 그날의 악몽을 털어놨습니다. 텀블러 안에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액체를 싱크대에 비우려고 가져간 상황에서 악취도 나고 비울 때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도 있고 누군가가 악취가 나는 안 좋은 액체를 놨다는 생각에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피해 교사는 매일 사용하던 텀블러 안에 수상한 액체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건 사람의 정액이었습니다. 피해 교사는 급작스러운 불안 증세로 병가를 냈는데 그 사이 누군가 교실에 또 한 번 침입해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교내 CCTV를 확인한 결과 2번의 엽기적인 변태 행위를 저지른 범인은 초등학교 인근에 살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나를 왜지? 평소에 날 보고 있었네. 피의자는 저를 모른다고 했대요. 근데 2번이나? 우리 반에 찾아와서 뭐 종이를 제 텀블러에 놓고 제 의자에 막 강요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학생은 현재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만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교사는 가해자가 만 16세 미성년자인 탓에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이거 정보를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도 피해자한테는 누군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 정보는 제가 지금 갔던 데에게는 좀 제한이 됩니다.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역시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테러를 당하고도 누가 그랬는지조차 알 수 없는 피해 교사는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정보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잡히면 이게 진짜 다 해소되겠지 했는데 잡히고도 불구속 상태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 소년법 개정에서 감옥 보내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